꼭 알아야 할 경제 이슈를 쉽게 풀어서 배달해 드립니다. 2주에 한 번씩 모시는 오늘의 전문가는 경제학 박사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고요. 네, 푹 쉬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본격적으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여쭤볼 질문이 대주주 3억 합산 과세. 지금 주식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 상당히 논란이 큰 것으로 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최근 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20만 넘었죠. 예, 20만 명 넘어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제 폐기되어야 할 악법입니다. 이런 네, 동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의원님께서 지금 정부가 내놓은 방안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으로 아무리 돈을 벌어도 어마어마하게 수백억 수천억을 번다 하더라도 세금을 안 내는 구조였거든요. 아, 예. 근데 이제 많은 경우에 월급으로 10만 원만 벌어도 땀 흘려 일한 사람들은 다 세금을 내는데 그렇죠. 이거는 땀 흘려 일하지 않은 거라고들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주식은. 네. 그래서 이제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땀 흘려 일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번다. 이건 불로소득이다. 이래가지고 부동산은 양도소득세가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소득이 똑같이 과세를 해야지 왜 어떤 소득은 과세를 안 하냐, 세금을 안 내냐 이런 논란은 수십 년간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초창기에는 주식 시장을 좀 육성도 해야 되고 활성화 시켜야 되고 하니까 세금을 많이 물리면 주식 시장이 이제 생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 주식 시장이라는 게 기업들이 투자도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조달하는 곳인데 그게 활성화가 안 되면 우리 경제 전체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여기는 처음에는 이렇게 세금을 대주주를 제외하고는 안 매겼어요. 근데 이제 대주주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대부분 재벌 총수 생각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매겼는데 이게 이제 점점 확대를 해 나가겠다라는 이제 정부의 생각이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접근을 좀 잘못했어요.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는 걸로 가버린 거예요. 아하. 그냥 제가 보기에는 얼마를 벌든 주식시장에서 번 돈의 일정 금액 이상은 세금을 매기겠다. 이렇게 하면 좀 일이 간단했을 텐데 대주주 요건을 3억 이상이면 대주주다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아니 수백조를 가진 재벌 총수랑 내가 똑같이 세금을 내야 돼? 이제 이런 생각도 하시고 예. 3억이 무슨 대주주야? 전세도 서울에서는 3억 갖고 얻지를 못하는데 네. 이제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이제 분노하시는 거죠. 아하. 그래서 저는 좀 정부가 접근법이 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처음에 원래 이거를 하기 전에 네. 거래세를 우리는 걷었잖아요. 네네. 전 세계 거래세 있는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주식을 거래하는데 세금을 내면 굉장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죠.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닌데 그냥 단순히 거래하는 것만 갖고 세금 내는 건 부당하니까 이걸 없애달라 늘 얘기가 많았는데 정부는 여태까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세수도 좀 걱정되고 하니까 네. 거래세를 언젠가 폐지하겠다 장기적으로 점점 내려오고는 있어요. 근데 폐지를 하고 어떻게 보면 번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양도세가 갔으면은 좀 덜 불만일 텐데 네. 거래세 폐지가 아직 완료가 안 됐거든요. 지난번 인하는 됐죠. 인하는 예, 됐지만 예. 그래도 이제 부담이죠. 왜냐하면 주식이라는 건 부동산과 달라서 부동산이 평생에 한두 번 거래하시겠지만 특별히 투기하시는 분들 아니면 그렇죠. 안 그런가요? 집이라는 거는 그렇죠. 한 번 사면 평생 가는 쉽게 건데. 사고 팔기 어렵죠. 예. 네.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건 하루에도 몇 번도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단타매매. 예. 그러기도 하고 또 워낙 이제 수익과 손실이 빈발해요. 네. 부동산은 우리가 사실 집값이 계속 꾸준히 올라오는 경제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팔았을 때 손실이 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주식은 손실도 무지하게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이렇게 손실과 이익이 막 빈발하고 또 규모도 크고 그런데 이거를 매기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하. 그러니까 거래세 폐지, 네. 그다음에 이제 장기 보유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엔젤 투자나 벤처 투자 좋은 유망 업종에 많이 투자해줘서 그 사람들을 좀 밀어줘라, 네. 힘도 실어주고 이런 차원에서 정부도 많이 권하잖아요. 그래서 벤처 투자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이게 이제 신생 기업이니까 이렇게 주식 값이 오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망해가지고 점점 한 5, 6년 지나서 주식 값이 좀 올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주식 시장에 상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주식 값이 오르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에게 5년 동안 주식값 뛰었네. 세금 뺏어갈게. 이렇게 하면 그럼
벤처 투자나 이제 엔젤 투자를 누가 후원하겠냐, 누가 지지하겠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좀 약간 공제를 해준다든지 세율을 대폭 낮춰준다든지 아예 어떤 나라처럼 면세를 하자는 의견도 있고 네. 미국이 면세를 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걸 먼저 하고 양도세를 강화했으면 좀 불만이 덜할 텐데 네. 그거는 먼저 안 하고 손실도 이제 예를 들면은 5년 동안에 주식시장에서 돈을 얼마를 벌었어요. 근데 또 손실도 봤단 말이죠. 네. 그럼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상계를 해가지고 이익 본 거에서 손실 본 거는 좀 차감을 해줘서 세금을 매겨야 되지 않겠냐. 아하. 손실 본 거는 싹 빼버리고 이익 본 것만 해가지고 세금을 매기면 좀 부당하지 않냐. 그런 부분 이제 정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하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양도세 이연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연해서 이제 손실금에 대해서 차감해주는 이런 방안들도 해보겠다. 이제 이런 말들이 솔솔 나오고 있었는데 그거는 확정이 안 되고 세금이 먼저 가버리니까. 아하. 그리고 3억의 대주주다 그러니까 다들 충격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거기다 이제 3세대 합산을 한다 그러시는 거잖아요. 네, 네. 조부모 세대, 우리 세대, 손자녀 세대까지 네. 합산을 한다 그러니까 연좌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그러니까 연좌제 좀 의미는 다르긴 한데 그렇죠? 한데 예. 이제 부당하다 이렇게 가족을 묶는 것이 가족 때문에 그 영향이 가족의 영향이 나한테 부당하게 오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다들 연좌제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부당하긴 하죠. 아하. 왜냐하면 옛날에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를 할 때도 부부끼리도 합산을 하는 것은 그 위헌이라고 위헌 판결이 났거든요. 네. 근데 세금의 문제는 아니 시어머니한테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주식 얼마 사셨는지 예. 그러지 않나요? 네. 여러 가지 모르시도록 몰래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그렇게 이제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는 거는 물론인데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원천적인 문제가 이걸 이렇게 합산하는 근거가 이제 대주주라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아하, 예. 처음 이제 시작할 때 대주주들은 뭐 일감 몰아주기다, 기업의 사익 편취를 못하게 한다 이런 걸 이제 자꾸 이제 대주주가 되면 못하게 한다. 대주주는 주식의 몇 프로 이상 또는 얼마 이상을 가지면 대주주다 이렇게 하니까 네. 그 규제를 이제 재벌들이 피해가려고 혼자 가지고 있지 않고 뭐 심지어 매손녀까지 다 나눠버리잖아요. 네. 주식을 분산 보유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분산 보유하는 경우에는 법망을 피해가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아, 그 경우에는 일가를 전부 합산하는 게 맞겠구나 해서 일가를 합산하게 만든 거예요. 네네. 근데 그 대주주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건데 아하. 주식의 양도 차익은 굳이 대주주에게만 과세를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냥 주식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번 사람에게 과세하면 이런 합산하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네. 대주주에게 이제 과세를 하던 그 관행의 틀을 그냥 유지하면서 대주주를 그냥 확대해버려야 되겠다. 아하. 요건을 완화해가지고. 네네. 이렇게 접근을 하니까 국민들이 기겁을 하시죠. 이건 코미디예요, 코미디. 하하. 예. 예, 근데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렇게 대주주 조건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게 2017년 박근혜 정권 때에 세법 개정 시 확정된 것이다. 이래서 이것은 뭐 정부를 막론하고 지속적으로 추구해오던 방향성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게 이제 정부가 예. 조금 얘기를 이상하게 하는 게 제가 정부가 그렇게 얘기했는지는 듣지 못했지만 네. 이거요 2011년 12월 5일 날 법이 통과됐습니다. 12월 5일이면 문재인 정권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저는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 예, 예. 근데 이제 정부가 방향성을 양도소득세를 이제 어떻게 보면 확대하겠다. 예. 이거 자체를 나무라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방법을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죠. 아하. 예. 네. 그래서 이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뭐 금액 대비로 뭐, 한다든지 예. 이런 방법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9608님 좀 문자를 주셨는데요. 현금화하는 시점에서 실현된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게 실질적인 과세 아닐까요? 그 같은 맥락의 네, 말씀인 것 그런 같아요. 얘기죠. 예. 네. 이렇게 과세하는 게 왜 안 되는지 혹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건지 이런 질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반대가 많으니까 못하죠. 반대가 많으니까. 예. 반대가 사실은 근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하. 목소리가 클 뿐이지.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대주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세금을 내는 사람을 국세청이 정확한 자료를 지금 발표하지는 않는데 예. 여러 언론 보도를 보면 한 11,000명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3억으로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 그러면 몇 명이 더 늘어나겠느냐? 네. 그것도 국세청이 아직 밝히지
밝히지를 않아서 정확하게 몇 명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하. 대부분 언론 보도를 보면 한 수만 명 될 거다 수만 명 얘기거든요. 선. 예. 네. 수만 명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굉장히 강렬하게 반대를 하시니까 예. 청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주도를 하시는 그래서 거잖아요. 20만 명 넘게. 예, 근데 저는 찬성하시는 그분들이 거고. 얘기하는 거에 그 부당한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양도소득세 내긴 내야죠. 음. 주식으로 돈을 벌었는데 일용직 근로자도 내는 근로소득세만큼도 안 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조세라는 게 공정해야 되는 원칙도 있고 소득 있는 곳에 예, 세금 있다. 예. 형평성의 원칙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양도소득세 보면은 이제 5천만 원이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아하. 5천만 원 이상 번 사람들에게 이제 지금 세금을 매기겠다 그 얘기거든요. 네.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음흠. 3억이라는 건 번개 3억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주식 가치가 한 회사의 3억인 거예요. 네네. 액면 같죠. 예. 예. 그러니까 그 3억을 넘는 사람 중에서 고해에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주식으로 돈을 판매 수익으로 벌었으면 얻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이제 20% 정도 매기겠다 이 얘기인데 네. 근로소득세를 보면요. 근로소득세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월급으로 받는 거 있잖아요. 예. 24%예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을 예를 들면 사고 팔아가지고 이제 좀 돈을 벌었다 네. 해서 내는 경우 34%예요. 그렇죠. 5천만 원이면은. 네. 근데 지금 이 주식의 경우에는 현행법으로 하면 거의 99.9%가 아무 돈을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로서는 10억 이상만 대주주 뭐 지금 요건이니까. 1,000만 명이 예. 넘는 우리 주식 인구가 1,000만 명 넘었다고 얘기한 게 코로나 초기예요. 네. 근데 그 이후에 동학개미 얘기가 이제 나오듯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주식 시장에 뛰어드셔가지고 그렇죠. 1,000만 명 훌쩍 넘겼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 1,000만 명 중에 아까 제가 이제 언론 보도에 보면 11,000명 정도가 현재 대상자가 되신다 그러면 네. 1,000만 명도 훨씬 넘는데 10,000명이면은 99.9%는 예. 이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니까 네. 이제 5천만 원 아래는 또 지금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계획도. 앞으로도. 5천만 원 넘게 버는 분들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방향으로 가는 거에서 대해서 대부분 이제 동의는 하시는데 네. 이제 3억이라는 이 기준이 대주주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들 충격을 받으시고 아하. 대주주 요건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일정 금액 이상 주식으로 돈을 번 사람들은 양도소득세를 내자 이렇게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그러면 합산할 필요도 없거든요. 네. 이거는 개별 과세가 되는 거니까 아. 뭐 부모님 거 시부모님 거까지 난리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래세는 그러면 이거는 양도세라는 것은 이제 수익을 얻었을 때 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래세는 수익이고 뭐가 없이 그냥 내는 무조건 거니까. 거래만 하면 이제 거래세를 폐지하기로 했던 거니까 거래세를 네. 먼저 폐지하고 아하. 그다음에 손실에 대해서도 좀 차감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기 보유를 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혜택을 주고 그건 뭐 이제 단타로 일종의 투기성 거래가 아닌 거잖아요. 네. 장기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예, 예.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선행 조치가 먼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부가 이걸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분노 안 하시지 않았을까 아. 그런 그럼 생각이 들어요. 2017년 그 세법 개정안 논의할 때 네. 그 방향으로 좀 왜 안 됐을까요? 근데 참 이제 놀라운 예. 게 그때만 하더라도 예. 그때 그 법이 통과되고 나서 어허. 이 연자제 얘기 네. 그다음에 무슨 대주주가 그때는 10억으로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는 이제 사실 2017년에 통과될 때는 네. 10억으로 내렸다가 기준을 예. 10억으로 내렸다가 또 3억으로 내리겠다는 계획이 통과된 거잖아요. 계획이 통과됐죠. 예. 근데 그때만 해도 이제 몇십억 정도 되는 사람이 대주주라 그러니까 몇 년 후에 일어날 3억에 대해서는 많이들 생각을 안 하셨는지 아하. 그때는 이렇게 야단이 나지를 않았었어요. 그때 내 문제라고 생각을 안 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이라고 아. 생각을 하셔서 그랬는지 예. 그때는 언론에서도 이걸 그렇게 문제 삼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게요. 저도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 당시 예. 논의가. 자, 그러면 이런 반발이 거세게 나오니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뭐 손을 볼 거다 이런 이야기 들립니다.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좀 의원님도 그런 말씀을 주시지만 이 기준 고쳐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과연 남은 기간 동안 제대로 된 논의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게 수정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제 저는 3억 기준을 정부가 고수할 걸로 보이거든요. 예. 정부가 3억 기준은 고수하고 합산을 좀 보완해서 개별 과세로 가겠다. 이렇게 정부의 입장이 짐작이 되는데 네. 여기저기 이제 들어보면 아하, 예. 근데 이제 그러면 여전히 연자제의 부당함은 없어지지만 문제는 이제 3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해당이 되다 보니까 네. 반발은 뭐 여전히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아하.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하기 전에 해야 될 선행 조치부터
대해서 먼저 정부가 좀 해야 된다. 네. 그게 제 주장입니다. 네, 좀 정리를 해서 그럼 뭐 이런 가정이 좀 그렇긴 한데 만약에 이제 의원님이 기재부 장관이다. 그래서 정부안을 마련하실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 그렇다면 이 주식에 대한 그 세금 문제가 앞서 이제 말씀 주신 가장 큰 골자는 거래세 없애고 양도소득세를 실질화시켜서 그 뭐 보유 가액에 상관없이 대주 조건과 상관없이 양도소득세를 뭐 소득세 기준 정도에 맞춰서 부과 이렇게 지금 이해가 되거든요. 뭐 소득세 정도라기보다는 이제 양도소득세 특히 이제 부동산과 주식의 경우에는 땀 흘려 일해서 버는 돈이 아니라는 개념 때문에 네. 조금 더 높게 매기는 자는 게 통상적인 생각들이죠. 예.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처음부터 확 매기면은 다들 이제 충격을 잘 적응을 못 하시니까 단계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는데. 단계적으로. 예. 예. 근데 저는 어쨌든 만약에 이제 저한테 이 일을 결정하라고 누가 권한을 준다면 네. 거래세 폐지, 거래세 폐지. 예. 장기 보유 혜택. 예.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실은 좀 차감해서 아하, 손실 이익 본 것만 과세하지 말고 손실 본 거는 좀 빼주는 그런 방향을 먼저 하고 먼저 방향을 정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대상을 좀 확대해가는 그 방법으로 하겠다. 근데 지금 이제 그 투자자들이 더 열받는 것 중에 뭐냐면 네. 덩치가 큰 데가 기관 투자자하고 해외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예. 근데 기관 투자자하고 해외 투자자는 이 적용을 안 받거든요. 아, 이건 안 받고 개인 안 받으니까. 투자자만. 그러니까 아하. 기관 투자자 경우에는 뭐 어마어마한 기관 투자자들 뭐 몇백 조를 하는 그런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도 네. 양도소득세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법인세로 들어가요. 아, 법인세는 양도소득세율의 절반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큰 데서는 저렇게 많이 버는데 개인보다 세율이 낮아?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그다음에 해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원래 이제 대주주 요건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3억으로 굉장히 완화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현재 보면 지분의 25%를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예요. 한 회사의 지분 25% 가지기 쉬워요. 쉽지 않죠. 그것도 우리나라 회사의 지분을 외국인이 25% 가진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주 드물죠. 예. 사실상 별로 없어요. 네. 근데 그 기준조차도 적용되는 대상이 별로 없는데 문제는 그 기준조차도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상대국하고 이중조세 방지 협약이 맺어져 있으면 국내법에 아무리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권고가 있어도 네. 못 매겨요. 아, 자기 나라에서 자기 나라에서 내겠다 그래버리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외국인들은 거의 세금 지금 안 내거든요. 아하. 근데 이제 우리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은 그냥 벌어가고 기관 투자자 저 덩치 큰 사람들은 그냥 법인이라고 다 우리보다 세율 낮은데 네.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부당하게 과세하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도 좀 손을 같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네.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네. 지금 뭐 질문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 3920님께서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을까요? 그나마 최근에 주식시장 밖에 돈 벌 곳이 없는데 최근 주식 입문한 1인입니다. 어떨까요? 그냥 그 양도소득세를 갑자기 과세하게 되는 기분 나쁜 부분이거나 뭐 좀 세금을 내는 것뿐만 아니라 주식시장 전체에 대해 어떤 악영향은 없을까? 지금 이렇게 다들 보시는 이제 건데. 왜냐하면 이제 조세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없죠? 예. 그 대주주 요건에 걸려서 내가 세금 내기 싫은 사람들은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냐. 그럼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매물을 내놓으면 주가가 떨어지지 않겠냐. 주가가 떨어지면 경제에도 안 좋지만 또 이 대주주에 해당되지도 않은 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또 손해를 보지 않겠냐. 네. 이런 걱정들이 많은 거죠.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큰 손들이 좀 내놨어요. 네. 예를 들면 15억에서 10억으로 내려갔던 해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예. 26일 기준으로 이제 대주주 적격 요건을 따졌거든요. 네. 26일 이전에 많은 매물을 내놔가지고 12월 한 달이 굉장히 매물이 많았어요. 아하. 그랬는데 27일 딱 되니까 이게 다시 매수세 사자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피해를 걱정하는 분들의 그 우려가 근거가 있고 타당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감안은 해야죠. 예, 우려와 가능성은 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어떤 조정이라든지 국회에서의 어떤 역할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구독경제 이혜훈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